부동산 시장 침체.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금 신문하고 뭐 언론을 비롯한 뉴스에서는 지금 분위기 잘 타고 있잖아요. 지금 상승세로 올라갔다. 조금 있으면 엄청날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집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단번에 폭락을 했다. 집값이 올라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단번에 폭락을 했다. 반등세에도 못 웃는 집주인들 누굴까요?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반면에 아니다. 보합일 것이다. 또 반면에 뭐 약간 오를 것이다. 어떻게 오른다는 건 뭐 30% 떨어진 데서 약간 오른다는 말인가? 믿었던 시공사인데 안전 걱정에 집값 떨어질까봐 조합들은 속앓이로 쉬쉬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참 집 하나 가지고 참 온 전신의 재산 하나가 집이죠. 에? 자, 집들이 많이 팔려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는데 집을 팔기는 팔았는데 송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송파가 지금 거짓말이 많습니다. 미등기가 돼가지고요. 등기가 안 해가고 뭐 값이 올라진 것처럼 계약서만 갖다가 들이밀고 등기는 안 해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뭐 사기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경매로 부잣집 성북동에 2억의 경매 낙찰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성북동? 2억? 어떤 집이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나라의 월세가 평균 106만 원. 와, 많이 올랐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 시대를 맞으면서 월세 그러면 주인한테 주는 거만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은행에다가 주는 돈이나 주인한테 주는 돈이나 똑같아요. 주인은 무슨 손가락 빨고 집 삽니까? 자, 연 5% 금리에도 신규 취급 가계빚이 지금 100조 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더미 앉았는데 또 빚을 끌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게 이제 예금금리가 또 오를라 겁을 먹고 있는 게 어딜까요? 새마을 금고 때문에 아마도 저축은행들이 이제 소가리를 한다. 저번에도 아마 특판이니 절판이니 하면서 뭐 7% 막대의 저축은행에서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자를 주고 돈을 끌어가지고 썼는데 지금 뭐 무슨 PF 뭐 이런 뭐 부동산 이런 연체율이 너무 올라가면서 지금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무슨 돈으로 줄 거니? 니들? 응? 자, 가을, 겨울은 이제 추워지면서 부동산이 위축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7월 초부터 지금 거래량도 확연히 떨어지고 집도 조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곳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당신 말 듣고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8억 아파트가 반값이 됐다. 자, 일본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본 그 시장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NI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CPI 발표가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벌써 어제 그저께 오늘이죠. 오늘 어제 주식은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데에서 미리 CPI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한 것을 이제 미리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좀 볼게요. 자,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되게 많이 올랐죠. 오늘도.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 속에 소폭 올랐다. 다우존스는 0.93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6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55%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도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를 이제 다음 달부터 엄청나게 내리 찍어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안 사준다 그러면 뭐 미국 은행들한테 협박하면은 또 정부에서 또 사주겠죠. 뭐 어떻게 그 어지러움증이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주식 시장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일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고 미리 이제 예견을 한 리포트들이 너무나 잘 나왔다. 3%가 나왔어요.
5.25를 올리고 1년을 견디니까 드디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는 것이 아니냐. 3%다. 그럼 주식은 반응이 원래 그날 3% 떨어지면 그날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날부터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올랐는데 아마도 내일 발표가 윙 하고 있으면서 예상대로 나오면은 완전히 폭등할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는 4,000, 보니까 한 500, 600까지 갈 수 있고, 예, 다우존스도 3만 지금 4천인데요. 3만 4천에서 5천 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좋지 않게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주식이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죠? 달러는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2주 후에 이게 연준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방어를 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도 지금 이틀 약세를 보이면서 더 많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이제 위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더 많이 바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달러 이틀 동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저희가 그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미국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다시 CPI에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은 주식이 더 폭락을 하면서 또 달러는 확 하고 오를 수도 있고요. 한국은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한 방에 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대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 부채가 워낙 많고 전세 부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이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언제 훅 하고 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금리 차이가 다다음 주에 0.25 올라가면은 5.5가 되고 우리나라 2% 차이가 나면서 자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오히려 한국은 노무라 증권에서 예측을 한 것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금리를 오히려 거꾸로 내릴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더군요. 노무라 굉장히 잘 맞히죠. 글쎄요.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 연준보다 미국은 이제 금리를 2번 더 올린다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미 연준보다 내년도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먼저 내릴게. 그리고 이제 내린다. 그러면 이제 5.75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이게 2.25로 금리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금리를 여기다가 더 내린다고요? 올 연말 전에 또 한 번 내린다고요? 아니면 2번? 그러면 3%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에? 고마워요. 예.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줘서 달러 계속 가지고 있으시오라고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은 큰 사태가 아니란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1,300원 밑으로 이렇게 가거나 그런 게 한두 번씩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한 번 더 딱 당겼다가 또 쿵 하고 고무줄 핑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시기적인 여러 형태를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이런 예측 중앙은행들이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중앙은행보다 이제 참지를 못하고 일찍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I가 헤드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유동성이 가장 있는 거 기름이라든가 식료품 같은 거는 지금 제가 보면 계란이 4불9가 됐어요. 예, 4불9가 돼서 지금 잘 사다가 쪄서 제가 지금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른자 살짝 제가 푹 익은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떨어졌다. 그거 외에 고용이 지금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렌트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중고차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가 원래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은 이제 다 망가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나중에 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로 그런 것들이 지금 치고 빠지고 하면서 잘 넘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P를 2만 불에서 제가 물어보고 다녔을 때 기억나시죠? 3만 불 어떤 거는 무슨 미친 가게는 4만 5천 불을 묻힌 것도 있었습니다. 안 팔겠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차를 제가 P 1,000불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안 줄 수는 없었어요. 3,000불 붙여놓은 걸 겨우겨우 깎아가지고 1,000불 주고 제가 샀는데 제가 산 차 1,500 마일리지 뛰고 지금 하와이 집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또 팔고 넘어가야 돼서 똥값을 받는 거 아닌가 했더니 한 4% 정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집을 내놓고 또 렌트도 주고 뭐 렌트 시장도 한번 풀어봤다가 아니면 또 파는 시장도 풀어보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을 쥐고 놓고 팔고 매도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 분양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어디? 위치는 어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거하고 주둥이 나불나불거리면서 앉아가지고 뭐 통계를 보고 그 통계가, 그게 좀 이렇게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고용 문제라든가 렌트 문제라든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서비스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CPI는